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패스, 우리가 그 펜툴로 요렇게 좀 모양이 좀 이렇게 가늘해지는 거, 요런 작업들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캐릭터 같은 거를 그릴 때 보통 이제 펜 작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거를 한번 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펜툴로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걸 따는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런 걸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그림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샘플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래서 레이어 어떻게 만들죠? 여기 레이어 창에 가서 아래쪽을 쭉 내려가시면 여기 플러스 해서 레이어를 누르세요. 그리고 그럼 하나가 더 떴죠. 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는 거는 아래쪽은 파란색이거든요. 아래쪽 레이어를 잠그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영향을 받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펜툴로 모양을 따겠습니다. 일단 여기 약간 두께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두께를 좀 더 줘볼게요. 7은 없애고, 자, 획도구를 두께를 한 8포인트 8포인트 정도 한번 줘볼까요? 8포인트. 그 다음에 색깔을 붉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붉은색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펜 툴에 처음 별표가 나오면 펜을 처음부터 그리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려볼게요. 클릭. 자, 꼭 처음에는 직선이 나옵니다. 살짝 그려줄게요. 굵어졌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가서 그리면 되겠죠? 살짝 하고 뭐 이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그죠? 클릭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클릭. 여기서는 클릭 드래그를 안 할게요. 자, 클릭 드래그를 안 하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안 하면 뭐예요? 직선이 되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클릭하고 이 뭐예요? 지금 핸들이 그 길어서 얘를 지금 제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핸들을 좀 줄여 볼게요. 핸들을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쯤 놓고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마 드래그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면 이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딱 끊겨서 넘어가는 걸 원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핸들을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없애보겠습니다. 앞에 걸 없애려면 그냥 고정적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사라졌죠? 자,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 만들고 다시 이쯤에 가서 클릭할게요. 클릭. 자, 그 다음에 가서 누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자, 좀 핸들을 조정해서 핸들을 조정해 볼게요. 자, 핸들이 같이 움직이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약간씩 움직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갈게요. 클릭.
한 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일로 넘어갈 건데 일로 없애거나 아니면 얘를 꺾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꺾어볼게요. 아까 없앴죠.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꺾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좀 더 꺾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클릭. 그 다음에 이쯤에 가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됐죠? 자, 일로 갈 건데 일로 넘어갈 거예요. 아까처럼 클릭해서 갈 게 아니라 Alt키를 눌러서 핸들을 조정해 볼게요. Alt키를 누르면 삼각형 핸들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곡선이 나오는데, 자, 이와 같이 곡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폭도구라는 걸 사용하면 되거든요. 요게 폭도구입니다. 요게 폭을 조절해 주는 도구거든요. 자, 획의 폭을 조절해 줘요. 그러니까 선의 폭을 조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굵은선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클릭 가서 아까 그 선하고 보이시나요? 요거를 보이시는 선과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건 아니고 그와 같은 각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걸리게끔 이와 같이. 그죠? 조금 벗어나게 했는데요. 자, 없앨 때는 어떻게 한다?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ESC. 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역시 가서 이와 같은 요 선 라인과 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ESC를 누르겠습니다. ESC. 여기는 두 번 해야 되겠죠. 클릭하고 클릭하고 역시 이 라인을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장선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하고 ESC를 누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고 여기 한번 더 꺾어줘도 되겠죠. 자, 이쯤에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 영역에 맞춰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졌는데요. 자, 두께를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살짝 해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동그랗게. ESC를 누르시고, 자, 다시 여기도 클릭하고 이쯤 이와 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ESC를 누르면 되겠죠. 자, 여기도 다 그냥 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클릭, 이층 가서 클릭, 이렇게 아래로 당겨 주시면 되죠. 그리고 손을 떼시겠습니다. 자, ESC 눌러주세요. 됐죠. 여기도 클릭하고 왼쪽으로 갈 거니까 아래쪽, 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갈 거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ESC로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거 클릭 누르고 당겨지면 ESC로 눌러주세요. ESC. 자, 이렇게 다 일단 그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 끝에 폭을 줄여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때를 해서, 자, 이게 폭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폭도구예요. 자, 폭도구를 이 선에 가져다 대면 이와 같은 게 뜹니다. 이 점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시죠? 이 지점의 폭을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 폭을 줄여주는 거죠. 끝에를 줄일 거죠. 우린 가서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조금 더 여기가 벗어났는데 조절해 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뭐 이걸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원래 선 자체를 약간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 끝에 가면 이렇게 줄이세요.
클릭해서 줄이면 폭이 줄죠. 여기도 아까는 보시면 여기 폭이 줄었고, 자 여기 중간도 줄었어요. 이거는 중간을 살짝 줄여볼게요. 이와 같이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줄여볼게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줄였는데, 이렇게 하면 선이 돼 버리잖아요. 얇은 선이. 그래서 중간에 좀 살을 좀 줄이겠습니다. 좀 중동하게 하고 오른쪽 끝으로 가서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서 이 끝에 가면 맨 끝에서 줄여주면 되죠. 자, 중간에 중간에 좀 넓은 면은 좀 넓게 만들어주고 맨 끝에 가서 줄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죠. 중간을 넓게 하고 이거를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좀 볼게요. 자, 만들어졌죠? 아까 여기 그 디테일하게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가 되죠? 자, 정교하게 만드실 거면 이런 거 이제 못 참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폭독으로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베이지 곡선을 약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독으로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도 가서 좀 줄이셔도 늘리셔도 되겠죠. 양쪽이 똑같이 균형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는 양쪽이 균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걸로 좀 조절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이걸로 그냥 조절해 주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까 폭독으로 했고 지금 펜툴로 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죠. 사실 요 핸들을 잡으시고, 보이시죠? 핸들을 이렇게 살짝 움직이시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아, 여기도 있군요. 자, 폭도구에서 또 끝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여기도 맞춰줄까요? 폭도구가 아니라 이건 펜으로 클릭하시고, 자, 요 곡선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살짝 올려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거를 그냥 쓸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굵게 이렇게 텍스트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선을 깨주는 겁니다. 선을 면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 지금 선이라는 건 보시잖아요. 얘가 면으로 바뀌면 이거를 면을 바꾸면 이제 우리가 두께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안 되는 게 있네요. 맞아 하겠습니다. 이거 좀 굵게 그려졌네요. 그래서 조금 늘려서 그냥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네, 됐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요 선을
면으로 바꾸는 작업은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편집 오브젝트로 들어가셔서 패스 윤곽선으로 바꿔주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그 면이 됩니다. 아까 선이었던 게 보시면 선이었던 게 면으로 바뀐 거죠. 자, 이와 같이 드시고 요거를 이것저것 지금 몇 개의 면들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치기. 자,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죠? 합쳐졌죠? 이와 같이 합쳐졌는데 자, 이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으로 할 때는 어떡하죠? 요런 오브젝트가 생길 때는 오른쪽에 하는 걸 하나 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른쪽으로 하나를 뒤집으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잖아요. 뒤집을 때는 요걸 또 여기 그 회전 툴과 같이 있는 걸 클릭해 보시면 반사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사 도구를 클릭하시고 자, 이 기준 여기 선을 기준으로 이 위치를 기준으로 반사를 시킬 거다. 여기서 이거의 중앙 여기를 놓으시고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세요. 그럼 이와 같은 옵션 패널이 뜨는데 우리가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이런 건데 지금 세로로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복사를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아래로 끌어내 볼까요? 끌어내지 말고요. 레이어 뒤쪽에 있는 이 그림 레이어를 이걸 닫아주세요. 보이기를 꺼주세요. 그러면 사라지고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같은 네, 떨어져 보이는데 아니네요. 자, 이와 같은 것들 색깔을 먹으실 거면 라이브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형 구성 도구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같이 라이브 페인트 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리고 어떤 색을 칠할지 지금 여기 우리가 윈도우에서 견본을 열어보면 없어요. 색깔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열 때 없는 견본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있을 때 라이브러리 들어가 여기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기본 견본을 열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을 칠하고 싶으면 그 중에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열면 됩니다. 해서 뭐 기본 RGB 이렇게 열으시면 이와 같은 창이 뜨죠. 그리고 다른 걸 한번 더 열어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뭐 계절 꽃 해서 우리가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옵션을 하나 클릭하면 우리가 견본 창에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위에 이와 같은 게 뜹니다. 색깔을 칠할 때 이런 라이브 페인트는 이렇게 눌러주세요. 선택하고 네, 선택이 돼야 돼요. 선택하고 이와 같이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색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클릭 여기 위에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클릭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상을 언제든지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고 지금 하나를 클릭한 다음에 라이브 색상을 칠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이지 않고 바로바로 색상을 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노란색을 한번 칠해볼까요? 클릭. 자, 이렇게 노란색을 칠하고, 자, 오른쪽도 역시 선택을 하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Alt 키를 누르고 선택, 아니 Alt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 그 다음에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선택이 뜹니다. 자, 이 위치 값에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위치 값에서 빈 것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 표시,
키패드에 있는 오른쪽 화살 표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을 칠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칠했습니다. 됐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폭 구성 도구하고 펜툴, 그 다음에 라이브 통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장갑 2개, 이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에서는 보통 이제 심볼로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럼 만약에 이 글씨를 입력하면 보통 로고 타입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쓰고 우리가 원하는 뭐 미키마우스 이렇게 쓰면 같이 이제 로고 타입이 되는 겁니다. 로고 심볼이 되죠. 그래서 속성값에서 색 좀 바꿔줄게. 좀 굵은 걸로 뭐 이런 것도 좋죠. 이런 굵은 서체를 쓰고 뭐 보통은 이제 이런 서체에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태그라인 밑에 이제 설명형 글이 들어가는데 그걸 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로고 네이밍이죠. 네임. 그 다음에 이건 심볼 마크. 요거 이제 로고 마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로고 마크에 뭐 그다음에 밑에 이 회사를 설명하는 태그라인 눌러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코리아라고 하면 한국 코리아가 들어가면 한국 미키 마우스가 되는 거죠. 한국 지점 이런 느낌이 되죠. 혹은 뭐 다른 설명할 수 있는 글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얘가 강조되면 얘는 살짝 얇은 글씨를 써주시면 좋죠. 뭐 이런 거를 써도 되고 이런 거 써도 되고 좀 얇은 걸 써볼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자간을 조금 늘려줘 볼게요.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한 요쯤 늘려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어떤 심볼 마크의 느낌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로고로 쓸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깨주시면 좋아요. 깨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이 바꿀 수 있죠.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서 지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문자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문자에 들어가서 윤곽선 만들기를 하면 그래픽이 됩니다. 지금은 텍스트죠, 문자죠, 그냥. 근데 그래 이렇게 바뀌면 그래픽이 됩니다. 이제 텍스트를 바꿔도 바꿔줄 수가 않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에 들어가서 윤곽선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텍스트가 됩니다.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로고로 사용을 할 때 보통 이제 쓰시면 되죠. 예,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로고를 넣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이 정도의 넓이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심볼을 넣고 글을 이렇게 주소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통 우리가 명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함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쳐서 뭐 폰 넘버 그러면 P 이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두껍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폰 넘버 P 뭐 이렇게 해서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은 면에다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글씨도 작아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명함에 들어가는 글씨, 명함에서 보이는 정도의 글씨는 7포인트입니다. 작은 글씨는 7포인트. 그 다음에 이 보통 네임 같은 경우 들어가는 거 보통 이제 한 좀 크게 보시는 분은 14포인트.
뭐 적당하게 보시면 12포인트, 11포인트 이 정도 해서 어떤 글자 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을 아셔야 나중에 그 황당한 일을 안 겪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확대해 놓고 글자가 이 화면이 너무 큰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자를 여기다 작게 뭐 한 5포인트, 6포인트 이렇게 써버리면 뭐 난 뭐 이 정도도 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뭐 5포인트 같은 경우 이렇게 써서 그럼 5포인트 쓸래 이렇게 하고 뭐 글자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주소 같은 걸 쳤는데 주소를 치고 나면 얘가 글자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화면 이게 이제 그 사이즈 명암 크기만의 사이즈가 되면 글자가 안 보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글자 크기, 예를 들어서 7포인트의 크기, 뭐 12포인트의 크기, 뭐 20포인트의 크기 이런 크기 절대적인 크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아두시면 명암 만들거나 어떤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전혀 이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각자 명함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